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사진은 한 장이면 충분할까요? 우리는 늘 사진을 한 장을 찍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의 프레임. 그런데 가끔은 한 장으로 부족한 그런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현재 공간에는 현재 풍경과 그곳에 남겨진 감정이 겹쳐서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중 노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겹치는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겹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실수로 한 프레임에 2번 촬영이 되면서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그 실수가 나중에는 표현이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바디는 니콘 Z8인데요. 촬영 메뉴에서 다중 노출을 활성화시키고 2장을 선택하면은 카메라 안에서 이미지는 합쳐지게 됩니다. 그 안에 메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노출을 평균으로 할 것인지, 노출을 오버해 찍을 것인지, 언더로 찍을 것인지 다양한 메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중 노출을 처음 시도하는 분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평균으로 설정해 놓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컷수도 2장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중 노출에 입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설정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설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다중 노출은 이미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를 더한다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중 노출을 촬영하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2장을 찍습니다. 2장 다 욕심을 내는 경우예요. 2장 다 욕심내는 게 뭐 어떤 거냐? 복잡한 장면을 찍고 또 복잡한 장면을 찍는 겁니다. 결과는 그냥 혼란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서 봤더니 뭐 복잡한 걸 찍어서도 잘만 찍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진, 그러니까 한 장을 처음에 찍었을 때는 형태, 두 번째 사진은 질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실루엣을 찍습니다. 제가 예제로 이따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인물 실루엣을 찍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을 찍는데 인물이 어둡게 검정색에 최대한 가깝게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는 거죠. 빛을 등지게 서게 하고 노출을 약간 낮춰 찍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컷으로 그 인물의 실루엣 안에 넣고 싶은 거, 뭐 나무, 꽃, 구름, 뭐 도시의 패턴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형태와 질감,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서 실패하지 않는 다중 노출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이 안 맞는 경우인데, 빛은 2장을 찍으면 2개의 빛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촬영할 때 언더로 촬영하는 게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장을 다 정상 노출을 촬영한다 그러면은 너무 밝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다중 노출은 빛의 덧셈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행을 가서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행지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도시를 촬영을 해요. 도시는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죠. 낮에 풍경을 찍었어요. 그리고 밤에 내가 느꼈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에 만난 인물 실루엣이 있다 쳤을 때, 그 인물 실루엣에 밤에 만난 도시 야경을 섞어보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도시에 남겨진 감정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은 한 장 낮에 찍고 밤에 찍기까지 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나 정말로 그렇게 다중 노출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약간 빛이 남아있을 때 하나 찍고, 해가 떨어진 후, 그러니까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후에 한 장 찍어서 그걸 다중 노출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시가 아니라 자연에서도 넓은 풍경, 뭐 와이드한 그런 풍경 위에 그 장소의 디테일이 겹쳐진다. 그럼 공기의 밀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중 노출은 장소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소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카메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기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중 노출은 현실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억이나 어떤 감성을 동시에 담게 되는 거죠. 한 장은 현재, 한 장은 감정. 이 두 개가 섞어져서 이런 겹침은 사진을 정보에서 이야기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몽환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여행 사진이 그런 기록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다중 노출 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중 노출은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레이어를 합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선택 과정이죠. 여러분이 찍고 싶은 사진 위에 과연 어떤 걸 더 더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사진이 빼기라고 하는데 다중 노출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딜 갔을 때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한 장을 더 찍어보세요. 어쩌면 그 한 장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조금 모자랐던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다중 노출을 활용했는지 간단하게 지금 이 카메라로 지금 여기에 지금 풍경이 없어서 모니터에 제가 그냥 실루엣 사진 하나 다른 사진을 띄워놓고 찍어보면서 예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중 노출 설정을 해야겠죠. 메뉴에 들어가서 다중 노출 여기를 ON을 시켜주게 됩니다. 단일 사진을 할 수도 있고 연속 촬영할 수 있는데 단일 사진으로 해볼게요. 촬영 코스는 처음 하신다면 일단 2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합성 모드에 보면은 단순 가산, 평균, 밝게 어둡게 있는데 초보시고 사용을 많이 안 해보셨다면 평균 가산으로 놓고 촬영을 세팅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루엣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서 포토샵으로 실루엣 인물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렇게 실루엣을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자, 보통은 노출을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쯤 세로로 가볼까요? 이쯤으로 가서 자, 지금 찍으면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이 꽃을 여기다 같이 얹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노출을 맞춰주고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를 포토샵에서 조금 더 다듬어주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엔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으로 가지고 실루엣이니까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이 꽃을 한번 다시 합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불러와 왔습니다. 이게 모니터를 찍은 거라 이렇게 조금 얼룩덜룩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빼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셀렉트를 해서 이렇게 인물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죠.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이 원본 레이어에서 원본 레이어 노출을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 부분에만 들어간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사실 그냥 이 원본을 쓰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방식도 한번 올려봅니다. 레이어 복사해서 아래쪽 원본 부분을 노출을 올려줘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게 된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소니 브랜드의 메뉴에는 다중 노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소니 브랜드의 카메라를 여러 개를 만져봤을 때 다중 노출 메뉴를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카메라 브랜드는 다 다중 노출이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좀 찍어보시면은 재밌는 사진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사진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잡한 이미지를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잡한 이미지를 찍을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미지예요. 도시에 막 어떤 건물들 찍었어요. 근데 그 위에 빈 공간이 있다. 하늘이 있다. 그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찍었어요. 세로 찍으면 보통 하늘이 위쪽에 존재하게 되죠. 아래쪽은 빌딩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한 장을 찍고 동일한 공간을 세로로 다시 또 뒤집어서 찍었어요. 그럼 하늘의 위치가 위아래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운데는 레이어드 돼서 진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진처럼 말이죠. 비 오는 날 작업실 옥상에서 샘플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의 사진도 다중 노출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노출로 촬영하실 때 분명하게 대비되는 공간,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 그걸 섞어서 촬영하시면
확실하게 재밌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다중 노출을 활용하셔서 재밌는 사진들 많이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